네, 안녕하세요. 더한 프랜차이즈 개발원의 대표 가맹거래사 정도입니다. 이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 들어보셨어요? 이 문제가 된 피자헛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 자료는요,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 상단 우측 유튜브 카테고리에 이 판결문에 관한 내용 저희가 자료 넣어뒀으니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자헛이요, 2017년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피자헛에서 어드민피라는 즉 관리자 수수료라고 하는데 영업 지원해주겠다고 돈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총 수입의 약 0.8% 정도를 고정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로얄티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별도의 관리비를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계약하고 나서 받으니 이 열받은 점주님들이 이건 원인 없는 가맹금이다 이렇게 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행히 이 판결은 점주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요, 이 과징금 5억에다가 법원은 그 돈 다시 돌려줘 3억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끝났습니다. 그때 사건은요, 이 피자헛이 쓸데없이 욕심부려서 아주 된통 혼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피자헛을 상대로 차액 가맹금도 저번처럼 계약서에 쓰지 않았잖아 하면서 돈 돌려달라고 해서 2024년도 9월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차액 반환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가맹계약서에 차액 가맹금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차액 가맹을 수령할 근거나 합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210억 원의 차액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HC, 베스킨라빈스, 프라닭 등 이 100개 이상 되는 브랜드의 점주님들이 줄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피자헛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가맹 점주님들은 승소를 했지만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사정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피자헛 본사와 가맹 점주 모두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화두가 된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이 공급받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격에 대해서 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인데요, 이것을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양도 차액을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고요. 이 공정위에서도요, 이런 내용 기재하라고 차액 가맹금이라는 이름을 장명해 줬습니다. 이름 끝에 가맹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차액 가맹금도 가맹금 아니냐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즉 물건 매입해서 넘길 때 생기는 마진의 가맹금입니다. 여기서 이 소송 맡은 법무부원이 차액 가맹금도 본사가 돈을 받았으니 가맹비처럼 미리 합의하고 받아야 할 가맹금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서명한 적 없으니 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차액 가맹금이 유통마진인데 도대체 미래에 유통마진이 10,000원이 생길지 20,000원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미리 합의를 하라는 거죠? 판결 내용은요, 계약서에 가맹비처럼 기재하지 않고 계약했으니 합의하지 않은 금액이다, 돌려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물류 수익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요. 그게 무려 21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계약서만 보고 얘기하자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정보공개서를 뭐하러 만든 겁니까? 이 판결을 보시면요, 이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있든 말든 계약서에 안 쓴 거니 인정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제 와서 가맹계약서에 안 적었다고 돈 다 물어주라고 내면 그 물류수익으로 가맹점 홍보하고 지원도 했던 회사는 다 어떻게 되라는 거죠? 이 차액 가맹금 탄생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같이 나온 말이 경제적 이익대가입니다. 경제적 이익대가는 다른 물류회사가 사업해서 남긴 돈 중에 일부를 본사에 챙겨준 돈을 말하는데요. 공정위는 예전부터 차액 가맹금 여부와 또 경제적 이익대가에 대해서 거래 금액의 몇 %를 본사가 수취했는지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강제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4년도 지금까지 모든 회사가 그 수치 여부와 그 상품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왔습니다. 피자헛 차액 감면금 기사를 보면요, 부당한 마진 차액 감면금이라는데 경제적 이익 대가는 쏙 빼고 왜 차액 감면금을 소송의 대상으로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액 더하기 가맹금, 가맹금이라고 지었으니까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는 기가 막힌 꼬투리를 찾은 거죠. 이런 이 피자헛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차액 가맹금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이 필수 품목의 강제 상품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까지 품목을 강제하고 권장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 즉 대금 지급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이 가맹계약 하실 때 차액 가맹금과 경제적 이익 대가 수치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필수 품목에 대한 부속 계약서 한창 받고 계실 텐데 계약서 받으실 때 같이 관련 동의서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가맹사업은요, 정말 복잡하고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같이 하시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링크 해뒀으니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맹사업의 성장을 돕는 더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